인하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논술 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시험시간은 2시간이 주어지고 1번은 천자분량을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 해석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가 넉넉한 만큼 차분하게 답안 작성하시고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 여백이나 또 별도로 제공하는 연습장을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안의 답란에 작성하라. 당연한 얘기겠죠.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라. 그런데 인하대의 경우 연필 샤프 사용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만큼 비심의 샤프로 진하고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역시 지우개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 제가 인하대를 시험 보러 가더라도 당연히 연필로 작성을 할 것입니다. 볼펜으로 작성해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하물며 학생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볼펜으로 작성할 생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고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 즉 교정부호를 이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우개 사용이 가능한 만큼 교정부호보단 지우면서 또박또박한 답안 작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액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인데 제목은 쓰지 말라. 당연히 논점에 대한 견해만 곧바로 제시하면 될 것이고 제시된 분량을 지키고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하대의 경우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런 식의 서술 자체도 필요 없는 만큼 제시문에서 키워드 중심의 논거만 추출해서 철저히 자신의 글을 쓰는 어떤 면에서 진정하게 글쓰기 능력을 평가받는다 이런 대학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문의 형식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써라 곧바로 자신의 주장과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적용해라. 서론과 도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수험번호 성명 등 신사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여백에 드러내지 말라. 이것은 모든 대학에서 공통된 것인데 다 작성하고 난 뒤 이제 끝 뭐 이런 식의 이모티콘 도표 열라 어렵다 이런 식의 이모티콘 그리고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하대 진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이나 청탁성 발언은 정시로 인하대를 가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인하대는 모두 2개의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는데 1번의 경우 지문의 난이도나 주제의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이것은 중정도 혹은 하라고 봐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글쓰기 능력을 이렇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쓰기 능력에 있어서는 상을 요구하는 대학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도표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이는 그런 대학입니다. 따라서 글쓰기의 난이도와 그리고 도표 해석의 난이도가 아주 까다로운 대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영어 지문과 수리 지문이 없는 대신 도표가 출제되고 결국 서술 방향에 있어서도 독해 내용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뒤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창의적 서술이 포함되는 몇 되지 않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인하대가 될 것입니다. 인하대의 제시문 구성을 아주 개괄적으로 보게 된다면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쟁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시문 가에서는 이러한 쟁점의 양면성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이러한 가이드 지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다라마가 흔히 2+2의 구조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묶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때로는 그 제시문의 입장 내에서 이렇게 한계도 포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만큼 각 제시문에서 키워드만 추출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지지 논거 그리고 반박 논거 이런 식의 분류를 한 뒤 나와 상반된 입장의 그런 지문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기 논리를 개발해서 공격하는 서술이 반드시 후반부에 포함되는 그런 문제를 문제 1번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도표 해석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개에서 5개의 논점을 준 뒤 이것을 도표를 선택적으로 활용해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부단히 연습을 하셔서 이 2개 문항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지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하대 논술의 출제 역사를 보게 된다면 사실 2010년 이전부터 논술을 시행해 왔지만 현재와 같은 유형은 이때부터 정착이 되어 왔기에 학원에서는 2010년 문제부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때에도 도표는 선택적 분석형의 그러한 문제를 줄곧 출제를 해왔는데 2012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에서는 아예 수리형 도표를 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현재 도표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은 볼 것도 없는 상의, 난이도 상의 그런 도표 문제를 줄곧 출제를 해오다가 너무 심했다고 느꼈는지 2015학년도 수시 대비 논술 모의고사부터 현재와 같은 선택 분석형의 그러한 도표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를 지원한 학생은 수리형 문제를 제외하고 선택 분석형의 도표 문제를 사실 모조리 다 풀어보는 것이 인하대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하대의 경우 1번과 2번의 그런 전개 기법은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형 정리에서는 2017학년도 기출 그리고 2018학년도 모의고사 문제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인하대 1번과 2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전개법인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인하대의 기출 경향을 보게 된다면 문제 1번에서는 쟁점을 두고 쟁점에 대해서 서술하라, 논설문에 본문을 쓰는 이런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의 해석과 선택적인 활용이라는 그러한 유형을 줄곧 유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문제 1번의 전개 방식을 보게 된다면 서론과 결론 없이 본론에 해당하는 자기 주장의 부분만 작성을 한다는 특징,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힌 후 제시문을 활용해서 논거 2개 이상을 제시문 속에서 추출해서 전개할 것, 그리고 제시문을 통해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되 이때에는 물론 어떠한 측면의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것, 하지만 이런 식의 문장을 바로 3번째 단락에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하대의 경우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런 식의 서술이 아예 없는 만큼 제시문 자체를 옮긴다는 것은 가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하대 시험을 볼 때 제시문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 키워드를 유기적으로 도출해서 자기만의 글로 소화하거나, 그리고 반론의 소용 과정에서 창의적 재반론을 하면서 글을 매듭할 때 채점자에게 가장 선명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 입장의 제시문을 수용하되 그것을 자기만의 논리로 재반박하는데 가장 많은 역량을 기울여라.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필자의 의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미리 제시문을 읽으면서 어느 입장을 택하든 비판의 포인트를 미리 구성해서 이것을 후반부 자기 글을 전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주어지는 글쓰기 주제와의 연관성입니다. 제시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부양이라든가 청년의 당이라든가 이런 식의 글쓰기 주제 속에서 용해시키는 것이지,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나열하는 데는 절대 원고지 안배하지 마셔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그다지 논점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신만의 과감한 창의적 매듭을 할 때 다른 답안지보다 높은 변별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매듭의 과정에서 상대 논리의 대표 논거를, 즉 나와 반대의 입장에선 이 2가지의 이런 논거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답안의 선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학원 측에서 인하대 문제를 해설하면서 인하대 답안지와 동시에
보다 공격적인 답안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간단하게 덧붙여 온 만큼 이것을 함께 보시면서 자신은 어떻게 상대를 공격해서 내 답안지 선명도를 높일지 늘 고민하면서 인하대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의 아주 일반적인 구성법은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것에 포괄적 근거를 서술하는데 이것은 흔히 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곧이어서 논거 1과 논거 2를 제시문에서 찾아내서 자신의 글로 보완하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답안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2단락 정도로 이렇게 통일을 하십시오. 입장 그리고 논거를 통해서 한 문단 강화하시고 두 번째 문단 너무 많이 나누게 된다면 원고지 손실이 큰 만큼 앞부분은 2개 문단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반론을 다시 문단 3번째로 나누어서 물론 내 주장은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우려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예상되는 반론이라면 곧바로 하지만 그러한 주장들은 에서 아주 공격적인 서술을 하십시오. 매듭에서 다른 논거들 즉 상반된 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창의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승부처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의 창의성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 문제 1번의 점수폭을 가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 3가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5개와 6개의 도표를 준 뒤 선택해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보완하라는 자료의 선택적 활용을 통한 근거 해석의 이러한 700자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먼저 필요한 경우 아주 주요한 수치는 활용을 하십시오. 따라서 한두 개의 주요한 수치가 있다면 답안 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두 번째는 6개의 제시문 중에서 한 개만 이렇게 선택해서 설명하거나 혹은 1+1 2개를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선택하거나 아주 많으면 3개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2개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선택하는 지시사항이 있다,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때로 모든 도표를 다 활용해서 1부터 5까지의 도표가 모두 답안 속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한 개 도표 정도가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억지로 끼워 넣지 마시고 활용되지 않는 도표를 하나 포함시켰구나,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인하대 출제 유형인 만큼 모조리 다 끼워 넣는다, 이런 식의 강박은 갖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례 개념 등에 있어서 간략한 수리적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포인트 플러스 프로포인트를 도하거나 두 도표의 값을 곱하는 그러한 문제가 가끔 출제되는 만큼 이 경우 정확한 수리적 계산을 해서 답안지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분하게 서술하시고 제시문을 참고하되 자신의 글을 쓸 것 다시 한번 제발 당부드리는데, 제시문 가에 따르면 나에 따르면 이런 식의 답안을 작성하게 된다면 인하대를 가지 않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답안지를 3, 3, 4 정도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앞에 3과 3은 자신의 지지 논거, 그리고 4는 상대의 논거, 그리고 재반박을 위한 그런 원고지로 반드시 나눠서 끊어 놓으신 뒤 답안지 다 작성하고 나서 끊어놓은 표시 부분은 지우고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원고지, 원이네요. 원고지 사전 안배하시라. 그리고 반론 부분에 있어 자신의 독창성을 반드시 보여주고 오시라. 이 부분 당부 한번 더 드리겠고, 글씨체 통일하십시오. 앞에는 정자로 쓰다가 후반부에서 시간 부족으로 날려 쓰게 된다면 신뢰감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경 지식에 원고지 사용법 및 교정보호가 있지만 연필로 작성이 허용되는 만큼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답안 작성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입니다. 인하대 봄날 캠퍼스입니다. 내년 봄에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